어제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은 이전에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용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딱 이렇게 정해서 또 북한이 얘기하는 것도 좀 처음 보는 모습 같고요. 김광진 전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 혹은 외교라고 하는 것이 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양쪽 국가가 전부 다 말의 성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유엔 결의 이후에 북한이 이제 정부 성명이라고 하는 걸 내서 우리 언론 등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네. 이제 이렇게 평가하긴 하는데요. 그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격이 높은 성명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정부 성명을 낸 거는 총 7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7번 중에 김정은이 그 정권을 잡고 나서 낸 것이 4번이거든요. 7번 중에 4번.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그냥 웬만하면 지금 정부 성명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왔던 지금까지 북한의 전체로 보면은 사실 좀 특이한 거지만, 요즘의 추세를 보면 그것도 정부 성명도 그렇게 과도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예전에는 어떤 성명을 내든 아니면 엄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지명을 들어서 얘기를 한 적은 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잘해야 서울 불바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미국을 전제로 해서도 미국 본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적은 있지만 괌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세운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긴 함의가 뭔가라고 하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고,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제가 계속 할 때마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이제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가장 큰 거잖아요.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미국은 ICBM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유엔에 가서도 ICBM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ICBM급도 안 된다, ILBM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말하면 아직까지는 본토까지는 못 가더라도 괌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 중간 정도. ILBM으로서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북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사드 기지가 있고 전략 기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지라도 또 미국 가지고 있는 사드도 우리 그냥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인 것이고, 지금 뭐 전략 무기들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괌에서 날아오는 건데, 쉽게 보면 거기서 날아오는 거 별 우리한테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그러니까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게 포위 사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한국 언론에 보니까 포위 사격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쏴서 포위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군사 용어상은 좀 적절하게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괌을 정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북한이 그런 용어를 쓴 괌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 정도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백악관에서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하면은 또 참모들이 또 뭐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서 약간 또 수위를 낮추면서 수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 또 이제 수위 조절을 하는 발언을 또 잇따라 또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금 흐름들을 보면 매파하고, 어느 정부나 그렇지만 매파하고 이제 비둘기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틸러슨 국무장관이라고 하죠. 항상 대화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는 38선 넘을 생각 없는데 정권 교체할 거 아닌데 이런 어떤 대화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톤을 좀 낮추는 발언들을 제가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와 있는 외신 보도들을 종합을 해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무부에 조금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관측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주류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얼마 전에 그 이제 외신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조간심에 그런 얘기들도 나왔거든요. 트럼프 내 국무부에서도 틸러슨 장관을 왕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과연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말을 어디까지나 믿어야 되느냐. 그럼 매파와 어떤 비둘기파의 그런 그 충돌 과정에서 어느 쪽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막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 치고 야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뭐 즉흥정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Fire and Fury라는 라임도 맞췄습니다. F로 네. 시작하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AP 통신 보도를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 얘기를 할 때 밑에 있는 종이를 힐끗힐끗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이 그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제된 발언이 아니겠냐라는 계산적인 언급이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만약에 트위터 의뢰하듯이 막 그냥 쏟아낸 거면 야 저거 좀 갑자기 왜냐면 외교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얘기한 건 아니야라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종이가 있었다는 거고 예전에 미국의 또 외신 보도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역대 가장 셌던 발언이 트루먼 대통령이 미국의 이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 투하하기 전에 네. 그때 파괴의 비를 맞을 것이다는 얘기했다는 거죠. 레인 오브 뭐 루인이라고 표현한다고 해요. 그게 가장 미국 대통령으로서 셌던 발언인데 그 이후에 그 정도의 발언을 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센 발언은 이번에 Fire and Fury라는 것이거든요. 네. 뭐 이게 전쟁이란 게 쉽게 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미국이 정말 북을 선제 타격이든 예방 전쟁이든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선 국내에 있는 뭐 미국인 소개라든지 뭔가 그 전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없으니까 당장 내일 모레 전쟁이 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문제는 어쨌든 미군의 가장 최고 군통 수권자의 입에서 그런 강경한 단어가 나왔다는 건 미국 내에서 갑자기 방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비는 필요한데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은 고민일 거예요. 어제 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절대 한반도 위기설 아니다. 코리아 패싱도 없다. 말은 그렇게 했고 물론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국제 안보의 외교 현실이라는 게 우리의 뜻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 제가 이제 부연으로 조금 이제 읽어드리면은 괌을 포함해서 미국 영토에 대해 임박한 위협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외교적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알아듣는 말로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또 이제 백브리핑에서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정부의 입장 아까 김 변호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뭐 그 정도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북한과 미국을 다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중간에 좀 말리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사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은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데 왜 정부는 좀 저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 사실 한미동맹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미국 대통령이 지금 김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정부에서 우리도 거기에 동의한다. 좀 큰일 나지 않을까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외부적으로 나오는 그 수사나 언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외교 안보라는 것이 서로 협상 카드도 가지고 있으면서 전면적으로 또 대응도 하고 하는 것이라서 나오는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기서 나오는 뭐 예컨대 지금 청와대에서 북한이 왜 이렇게 세게 나오느냐. 내부 결속용 아니겠느냐. 이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예의주시는 하고 있으나 그러나 당장 지금 어떤 전쟁의 징후라든가 위기의 징후가 나오려면 결국은 이게 어떤 말로써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외국인 소개령이거든요. 최소한 어느 정도라도 감축이 돼야 되는데 그런 현상도 안 보인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심각한 위기 단계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 기본적인 인식하에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광진 전 의원 나오신 김에 한 가지 좀 더 부가적으로 여쭤보면은 일단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주목되는데 그동안 이제 북한이 ICBM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 난관을 돌파했는가에 뭐 관심이 쏠려왔는데 되게 주목됐던 부분이죠. 이제 핵무기, 핵탄두의 소형화 이것에 이미 이제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 국방정보국 DIA의 비밀 문건을 입수를 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를 한 건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우리 정부는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어느 정권이 됐든지 간에 우리 정부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핵 보유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실제로 핵을 가지고 있고 소형화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북한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국제적인 관계성들이 다 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하기 좀 어렵고 다만 이제 과학적으로만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현재 북한이 실험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거다. 다만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의 핵실험 정도를 갖추면 우리가 우려하는 거의 대부분의 기술은 갖고 다 완성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그 8월 위기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측면이 실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보다 두 가지인데 하나 이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번에 좀 강하게 되는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명확해지지 않는 시기에 다른 일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더 해야 되는 상황이 초래되는 거고 필요한 사항은 딱 두 가지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핵 소형화라고 하는 것이 핵 실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정도의 수준의 기술을 공식적으로 한번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의 가장 큰 것이 대기권으로 진입했다가 재진입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재진입하는 ICBM의 실험 이것을 이제 다시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가 명확해지기 전인 빠른 시간 안에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고 다만 이제 우리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려면 여기에 있는 외국의 뭐 외교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소개되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데프콘이나 워치콘 뭐 혹은 진돗개 이런 것들이 발령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우리가 지금 등급을 상향하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만한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시각 나옵니다. 지금 이달 한 21일인가요? 한반도에서 이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 그러니까 한미 합동 군사 훈련으로 봐야겠죠. 여기 훈련이 있고 이때가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지수가 좀 최대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근데 역대 최고 수위의 이제 설전을 벌일 만큼 또 역으로 보면은 이게 북미 간의 뭔가 전격적인 극적인 또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좀 그런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두 개 중에 하나라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듯이 그건 뭐 대부분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걸 겁니다. 아무런 핵도 북한이 포기하고 대화회장으로 나와서 개혁 개방하고 우리나라 거기다 개성공단 활성화하고 금강산 관광하고 핵도 포기하고 그게 제일 좋게 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쉽겠냐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항상 나오는 게 두 개 중에 양쪽 다 극과 극입니다. 미국이 전격적인 선제 타격 또는 예방 정책의 실치 그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전혀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우리나라를 본토를 직접 타격하는 ICBM이 왔는데 우리가 굳이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희생을 치를 필요가 있겠니? 라고 생각하고 전격적인 북미평화협정의 체결. 북미평화협정의 체결은 당연히 그 이후에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김정은과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가장 원하는 것 아니냐는 이제 분석돼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극단 중에 이 뭐 아니면 도로 갈 상황이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문제는 그 와중에서 우리나라는 철저히 배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결론이 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전쟁을 할 때 하고 북미평화협정을 할 때 하더라도 한국이 배제된 채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연결되는 선상에 있는 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운전자에 앉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주 최악으로 가게 되면 이게 차문도 못 열고 차가 떠나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대비가 필요하긴 하죠. 네, 청취자 3901님께서는요. 이제 북한 김정은이나 미국 트럼프의 상황을 봤을 때 당국 내부에 결속 목적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북한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부 결속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시고 의견을 보내셨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계속 이제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좀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기 지금 속보가 하나 지금 있어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비슷한 얘기인데 저기 북조선중앙통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괌을 화성 12-4 네 발로 포위 사격하겠다. 구체적으로 네,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정확한 내용은 좀 알아봐야 되는데, 네 발이라는 이제 숫자를 좀 명시를 했네요. 네, 속보 들어온 소식 제가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북한군은 오늘이죠.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호 네 발로 미군 기지가 있는 괌을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략군의 김낙겸 사령관이 이렇게 밝혔다는데요. 이미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 북한 전략군은 괌도에, 그러니까 괌을 이제 괌도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주요 군사 기지들을 제압 견제하고 미국의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 탄도 로켓 화성 12형 네 발의 동시 발사로 진행하는 괌도 포위 사격반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후 속보가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 감사합니다. 이게 참 이 발언 자체를 다시 분석을 해보는데 이 포위 사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또 신중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좀 묘하네요. 근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탄도미사일은 다른 일반 장사정포나 이런 거랑 다르게 수천 발을 동시에 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발을 쏘는 것인데 그럴 경우에 탄도미사일을 쏘는 기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지금 북한하고 계속 싸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쏠지 모른다는 거, 어디서 쏠지 모른다는 거, 이동식이 되냐 이게 문제거든요. 근데 언제 어디로 어떻게 어디서 좀 쏠 거다, 어떤 무기로 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탄도미사일을 쏘는 사람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실제 발사를 하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북한이 만약에 어떤 미사일 실험을 하거나 뭘 위해서 쏜다고 할지라도 통상적으로 공해상 정도에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가 그래도 크게 문제 삼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 영해와 영공을 넘어서서 특정한 어떤 국가의 그 공간에 떨어진다고 하면 그건 진짜 전면전을 불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발이라는 숫자를 언급한 것이 좀 마음에 그러니까 흐름들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침 조간신문까지만 보면 나와 있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 앤 분노, 파이어 앤 퓨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에서 나온 얘기가 괌에 대한 특정 지역을 지금 지명한 거 아닌가? 최초 아까 김광준 의원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실 때 최초로 특정 지역을 지목을 해서 그다음에 전략 기지가 있는 괌에 대한 그 포위 사격 얘기한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탄으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트위터에 날린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 힘을 결코 사용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닐 때는 없을 것 이겁니다. 그럼 2탄이 트럼프 입장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더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북에서 공식적으로 네 발이라는 숫자를 명시를 했다. 라는 이런 부분들은 이 흐름들 자체가 계속 이제 강대 강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요, 저도 당연히 그렇게 바라진 않죠. 이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방금 다시 또 속보가 들어왔는데 북한이 화성 12호가 일본 상공을 통과해서 괌 주변 30에서 40km 해상에 탄착했다. 이게 탄착이 떨어졌다는 얘기 같은데요. 떨어졌다. 이런 이제 지금 제목만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 이거 계속 지켜봐야지. 상황이 좀 심각치 않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그 얘기는 북에서 이제 발사를 하고 이미 발사했다는 얘기죠. 그게 미국 일본 상공을 날아가서 괌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실제 탄두를 해서 발사한 건지 아니면 일종의 뭐 위협 사격만 한 건지 모르겠어요. 시험 발사를 해서 일본의 제가 아는 한 미국도 미국이지만 일본의 어떤 레이더 기술로 봤을 때 일본 상공을 지나서 괌까지 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체크를 못했을 리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일본이나 미국 또는 우리나라 쪽에서 뭔가 아마 한두 시간 내에 발표가 있지 않을까 보이네요. 그것의 진위에 대해서 주시하면서 지금 미국은 ICBM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는 유엔에 가서도 ICBM 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러시아는 ICBM 급도 안 된다. ILBM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말하면 아직까지는 본토까지는 못 가더라도 괌은 정확하게 할 수 있다. 그 중간 정도. ILBM으로서는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북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괌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사드 기지가 있고 전략 기지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이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할지라도 그 미국 가지고 있는 사드도 우리 그냥 무력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인 것이고
지금 뭐 전략 무기들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네.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괌에서 날라오는 건데 쉽게 보면 거기서 날라오는 거 별 우리한테 위협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는 거죠. 한 가지 더 여쭤보면은 이제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 그러니까 괌 주변을 포위 사격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 이게 포위 사격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이제 네. 우리가 한국 언론에 보니까 포위 네. 사격이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을 쏴서 포위한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군사 용어상은 좀 적절하게 아.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괌을 정밀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으로 북한이 그런 용어를 괌을 쓴 것, 공격할 수도 있다. 예. 야, 그 쓴 정도 것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백악관에서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렇게 굉장히 거친 발언을 하면은 또 참모들이 또 뭐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서 약간 또 수위를 낮추면서 수습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약간 또 이제 수위 조절을 하는 발언을 또 잇따라 또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지금 흐름들을 네. 보면 매파하고 어느 정부나 그렇지만 매파하고 이제 비둘기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틸러슨 국무장관이라고 하죠. 항상 대화를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는 38선 넘을 생각 없는데 정권 교체할 거 아닌데 이런 어떤 대화론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톤을 좀 낮추는 발언들을 네. 제가 한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나와 있는 외신 보도들을 종합을 어제 트럼프의 발언은 북한은 이전에 세계가 보지 못했던 화용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북한은 미국 전략자산의 발진기지인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딱 이렇게 정해서 또 북한이 얘기하는 것도 좀 처음 보는 모습 같고요. 김광진 전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 혹은 외교라고 하는 것이 네.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제 실천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 근데 양쪽 국가가 전부 다 말의 성찬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유엔 결의 이후에 북한이 이제 정부 성명이라고 하는 걸 내서 우리 언론 등이 이건 대단한 일이다. 네. 이제 이렇게 평가하긴 하는데요. 그 대단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격이 높은 성명을 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정부 성명을 낸 거는 총 7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7번 중에 김정은이 그 정권을 잡고 나서 낸 것이 4번이거든요. 7번 중에 4번. 다시 말하면 김정은은 그냥 웬만하면 지금 정부 성명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왔던 지금까지 북한의 전체로 보면은 사실 좀 특이한 거지만 요즘의 추세를 보면 그것도 정부 성명도 그렇게 과도한 것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고민스러운 것이 예전에는 어떤 성명을 내든 아니면 엄포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구체적으로 지명을 들어서 얘기를 한 적은 잘 없거든요. 네, 그렇죠. 예, 잘해야 서울 불바다 뭐 이제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미국을 전제로 해서도 미국 본토 뭐 이런 얘기를 그냥 두루뭉실하게 한 적은 있지만 네. 괌이라고 하는 지역을 내세운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긴 함의가 뭔가라고 네. 하는 이제 고민들이 많이 있고 예. 일단 첫 번째로 보면 제가 계속 할 때마다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그 이제 ICBM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 가장 큰 거잖아요. 미국 본토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네. 하는 것인데 해보면 틸러슨 국무장관이 국무부에 조금 밀려난 게 아닌가라는 관측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좀 주류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 얼마 전에 그 이제 외신을 받아서 우리나라 이제 조간심에 그런 얘기들이 나왔거든요. 트럼프 내 국무부에서도 틸러슨 장관을 왕따가 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네. 그래서 과연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의 그 말을 어디까지나 믿어야 되느냐. 그럼 매파와 어떤 비둘기파의 그런 그 충돌 과정에서 어느 쪽의 말을 더 믿어야 되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문제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말을 막 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건 사실 그렇잖아요. 네. 미국 대통령 치고 야 이게 준비된 발언이 아니라 뭐 즉흥정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Fire and Fury라는 라임도 맞췄습니다. F로 네. 시작하는. 네. 그런데 어제 이제 AP 통신 보도를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Fire and Fury 얘기를 할 때 밑에 있는 종이를 힐끗힐끗 보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본인이 그 즉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제된 발언이 아니겠냐라는 계산적인 언급이었다. 그렇죠. 그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걸 만약에 트위터 의뢰하듯이 막 그냥 쏟아낸 거면 야 저거 좀 갑자기 왜냐면 외교에 능통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얘기한 건 아니.